자,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만입니다. 이번 편은 칼럼 한 편 썼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주제로 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난촉에 중투 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폭락이라는 건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는 일이고, 뭐 들리는 소리에는 음독을 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폭락에 대한 그 충격이, 후유증이 어마무지하게 컸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자에 난초를 하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예전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중투라고 생기면 다 몇백만 원 하던 시절, 조금 갖추어지면 몇천만 원 하던 시절, 갖추어졌는 게 키가 조금 적고 조금만 둥글 느낌이 들면 거의 1억에 가깝게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난초계에서 한 폭이 1억이라는 건 옛날에는 흔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이렇게 해보면 뭐 몇천 이렇게 하면 저 양반은 뭐 몇천이 입에 붙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억이 온 동네마다 가면 조금 볼만하면 다 억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난초가 굉장히 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사는 채집을 가보면 또 만나기 어렵잖아요. 한때 중투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4, 5년 정도 좀 전으로 거슬러 갈 것 같습니다. 그때 난초 중투가 한없이 올라갈 때 선두주자가 바로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정, 그리고 진주수 라는 이 3대 명품, 그리고 일본에서 사천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건너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으면, 사천왕이 키가 크면 이만하잖아요. 이걸 일본에서 덜 큰 걸 가지고 단엽으로 오인해서 사천왕 개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사천왕을 분양받거나 기르고 있는 사람들 협회를 만들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쪽 분양을 받으면 일본의 예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다완에다 차를 갖다 놓고 글을 써서 한쪽을 누구에게로부터 누구에게로 얼마에 언제 몇 월 몇 시에 누가 입회해서 거래가 됐다 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키우는 정도로, 우리 한국 난촉에 중투만 쓸만한 걸 사면 총만 늘려놓으면 집 한 채 두 채는 쉽게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과, 또 초기에 들어와서 누군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고 러시가 생기고 웨이팅을 걸어놓은 그 시절에는 송정 진주수 신문 정도 되면은 번호표 뽑아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난초 같은 시절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곧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인큐베이터도 하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 교육생, 또 저와 인연이 되는 사람, 또 저를 좋게 보는 사람, 또 저에게 고맙게 해준 분들 정도는 중투값이 내리막을 탈 징조가, 시장에 어떤 그 흐름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매각 수순을 걸쳐서 본전이라도 해서 나오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 칼럼 지금은 뭐 지워버려서 그 보관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뭐 또 역사라는 게 또 지나면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의 핵심 요자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빚을 내고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해서 담보를 제피고 해서 송정, 진주수, 신문, 사천왕 이런 난초에다가 돈이 가고 있는 그 일련의 일들은 조금 스탑, 조금 하지 말고 시장을 관망한 연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핵심이, 내리는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특히 외자를 무리하게 차입해서 난초를 사시려고 또는 찾는 분들이라면 빨리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중투 가격이 만약에 내리기 시작하면 팔 길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좀 정리를 해라. 자, 모두 다가 정리하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단서가 빚을 내서 샀거나 뿌리를 흰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거나 죽어버리면 다 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올라도. 그 다음에 가족 몰래 숨어서 했거나 여러 가지 파장이 크게 우려되는 그 사례에만 한해서 조절, 매각, 주의, 그 다음에 모니터를 하라라고 했죠. 그 했더니만 그 칼럼 제 홈페이지에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썼는데 엄청난 파장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어린 나이 때 한 사람의 소견이 대한민국 남쪽에가 600년 됐는데 이게 전부 다가 들썩이고 흔들렸다라는 건 내일 모레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다 감을 잡았죠. 그 감을 잡았었으면 천암동서 매제기 하라고 끌어들여가지고 물을 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실제 투매 살살 봐가면서 매각해서 빠져나오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놀래가지고 저하고 인연 없는 분들도 한 달이 건너서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해서 난초 값이 떨어지게 됐죠. 그건 원래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졌지 이대발 박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박사도 명장도 아니고 대구농고 고졸인데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호소리도 없는 변두리에 있는 젊은 사람 한 사람의 얘기인데 대한민국 그 기라성 같은 중견기업체 회장님들까지 들어왔던 분들이 다 제 말 한마디에 놀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올게 왔고 시시에 왔던 게 덜통나면은 몸 파르니까 일어났던 일이죠. 그 시시에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마지막에 상투 잡고 들어온 사람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난개로 봐서 인구 늘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고 사안인데 인구를 사실 대기업에 회장하시던 분들이 골프가 지어버서 재미로 낮춰 있는 분들이 인구를 늘리겠습니까? 정말로 말단에 50만 원짜리 원명 하나 사서 4촉 만들어서 2촉 팔아가 50에 본전하고 2개 남았는 걸 가지고 담배값 만들어내는 사람이 인구를 늘리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망가지게 되면 세포가 새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계를 끝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정말로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썼던 거죠. 특히 제 팬분들에게는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린아이도요. 당시 도미노가 생겨서 제가 아는 어떤 곳은 수백 명이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중투에 돈이 들어갔는데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나고 정말로 시장이 지금 시장 무너지는 거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자,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 많은 분들께서 칼럼을 좀 지워달라고 내려달라고 연락이 왔었죠. 그 칼럼에 문제가 있다라고 정정하라는 건 없었습니다. 왜 그건 문제가 있다라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니까. 또 제 팬들도 있기 때문에 내 홈페이지에 내가 내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내 뱃속으로 나간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썼는데 그걸 왜 내립니까 하고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 빌리자면 그대로 하자면 비 오는 날 참 어떤 방식으로 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네가 살고 나야 네가 꿈꾸는 세상도 만들고 난개도 정화시키고 되지 네 죽어보고 나면 끝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좀 제가 잘 놀라는 스타일이 아닌데 간담이 서늘한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꼬리를 잘 마는 스타일이 아닌데 꼬리를 한번 말았습니다. 그래서 칼럼을 내렸죠. 그럴 때 보관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놀라본 적이 없어요.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전해준 분이
모 지역에 있는 뭐뭐뭐 나눈 대표 뭐뭐뭐 님이신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을 내리고 나니까 또 이대발의 강성 팬들이 변했느냐, 세상과 타협하느냐, 새로운 또 욕을 엄청나게 또 얻어먹었죠. 난초값은 한없는 나락을 걷게 됐고, 결국은 위에 난초가 벌겋게 달았던 이게 버블이 꺼져서 붕괴가 되니 아래쪽에 우리가 보름달 하나를 바라보고 보름달의 영화를 바라보고 수만 개의 색화 소심들이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보름달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중투가 복륜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되는, 산반보다도 값이 낮아지는 이런 악화 일로로 향하게 됐었죠. 저도 중투값이 내려가면서 상당히 경영에 짭짤한 부분이 좀 사라져 버렸죠. 제가 그 당시에 호에서 중투를 터뜨리는 기술을 한국 최초로 개발해서 제가 100개의 호를 사가지고 오면 99개 정도의 중투를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호를 집어넣고 중투되면 가지고 나와서 바깥으로 팔고 해서 그때 돈을 좀 벌던 시절이었는데 그 구조가 함께 내려가 버렸죠. 그렇지만 저는 당시 제가 용기 있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난초계는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난초계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아서 아름답게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중간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영상을 만들고 또 영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영상 편지를 하나 올려 보내겠습니다. 이대발 당신은 박사가 아닌데 시가 썼던 그 칼럼에 의해서 정말로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서 고맙다라고 훗날 후원회까지 만들어져서 저에게 돈을 보내주면서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분들은 제외하고 제 칼럼에 의해서 자산이 달아났거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나 경영에 차질을 빚었거나 또 모욕과 손가락질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고 또 내 고객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쓰던 글이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대발 박사, 명장, 교수, 그 다음에 한국의 홍보대사 이 자리까지 왔는 그 사람이 글을 쓰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뱃속으로 나온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쓰는 글이고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진심으로 한 번 더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6편째 영상은 조금 마음이 짠하네요. 왜냐하면 그때 연착륙이 됐었으면 대바라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네 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추락을 해버려서 사실 큰 고초를 겪은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사과 영상을 또 마지막에 붙이게 됐습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